서울 송파구 잠실칠동 제2투표소에서 선거인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용지가 준비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5일 현장에서 확인된 투표용지 박스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수가 3,856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유권자의 49% 수준만 투표용지가 준비된 셈입니다. 이 투표소에서는 본투표가 끝나기 전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면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대기자들에 한해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위대가 몰리면서 현장은 이른바 2박 3일 봉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논란은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본투표용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기존 60-70% 수준에서 50%로 낮춘 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선관위는 높은 사전투표율과 보관 공간 부족,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최소 인쇄 기준인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 배정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투표함 반출 이후 사용하지 않은 기표 도장과 투표 관련 메모,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등이 현장에 남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 부실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조전표에는 유권자의 이름과 성별 정보가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추가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경찰 기동대가 출동해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원은 보기에 한 수백 명 정도가 돼 보이는데요. 자칫 충돌이 빚어지진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천 선관위에서도 시민들이 입구를 막고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투표소 안에 선관위 직원 2명이 고립됐다라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 선관위의 부실 행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뭐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방만한 태도, 그런 게 좀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선관위 직원들이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를 일관했다. 선거 사무를 선관위의 차원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에 계시는 지자체 공직자들에게 사실상 다 맡겨놓은 것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선관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 때만 사실 많이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선거 업무를 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고 선거 때만 반짝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업무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전 그거 자체도 문제라고 보고요. 사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고 재발 방지책을 정말 명확히 내놔서 국민들께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불신은 깊어져 갈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까 봐 그게 굉장히 걱정되는 겁니다. 이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가 발판이 돼서 이것을 뿌리로 더 큰 부정선거론 그리고 더 큰 선관위 불신론 이런 것들이 퍼지고 하다 보면 앞으로에 있을 선거들에서도 결과에 대해 납득하거나 혹은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국민들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관위의 개혁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나서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피하지 말고 선관위를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당일에도 수차례 SNS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고 강도 높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건 선관위가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남일 바라보듯이 했단 말이죠. 저는 그러한 상황을 좀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선관위에 대해서 구조개혁,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은 비판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봐서 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장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에선 지나친 의혹 제기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나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뭔가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선관위원장까지 나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 의지,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중앙에 있는 부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국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잖아요. 근데 선관위는 국회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의 뭐 재정보고나 회계활동 같은 거를 선관위한테 보고를 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검토받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정부도 약간은 조금 정부와 국회에 그 견제를 받지 않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고요. 예.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다 겸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 자체 수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사태를 보고 송파구 구청 공무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니 그 선거 당일날에 뭐 투표함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행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이 다 하는데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 용지 인쇄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선관위의 지위와 아니면은 무슨 구성이나 조직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약간 다시 한번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 선관위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투표일 전에는 저희도 그 블랙아웃 기간이어서 여론조사도 공표 못하는 기간인데 일부 유권자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출구조사 결과를 알고 또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지점 짚어주신 거고 앞서 그 유권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이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내가 정말 송파구에 지금 투표용지 상태를 겪었던 이 투표소에 직접 갔다가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침해받은 국민이다라는 것을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곳에 갔다가 투표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못했지만 그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예를 들어 사진이라든지 예.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런 손해를 입은 당사자다라는 점을 이 법적 과정에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라면 그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지금에서라도 그때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어떤 녹음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 놔야만 이후 소송 과정에서 내가 직접 침해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점이 무리 없이 입증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청구 금액, 또 인용 금액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아마 수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국가배상 청구가 들어가고 이 소송의 결과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거권 그리고 투표권이 이렇게 침해됐을 때 국민 한 사람이 입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과연 사법부가 얼마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중에 또 하나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라고 하던데 이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상당 부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헌법소원이 접수가 됐죠. 지금 청구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됐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사실 송파구에서 특히 부족 사태를 겪었던 이 투표소에는요. 갔다가 투표를 하지
못한 인원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가서 투표는 했지만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이 출구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이러한 선관위의 이런 불법적인 이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나의 참정권 행사라는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요. 내가 직접 침해받은 사람이다라는 자기 관련성까지 인정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예. 됐잖아요. 가처분의 지금 취지가 선관위가 보관 중인 지금 문제가 된 2,000개의 투표용지, 그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어떠한 이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넣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사실상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투표용지의 현재 상태가 유지가 돼야만 실질적으로 선관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투표용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굉장히 엄격한 규정 두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전날 인쇄돼야 되는 것이고요. 일련 번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2,000개의 투표용지 중에 전날 인쇄되지 않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일련 번호가 동일한, 그러니까 기존 투표용지를 복사한 형태의 투표용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위법 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투표용지 부족 소식이 전해진 그 선거 당일 국민의힘에서는 재투표해야 한다라고 크게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지금은 국정조사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는 저급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하던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민주당이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재투표, 개표 중단은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렇게 주장한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상황이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치의 공세의 방향으로 틀었다. 이거를 과연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야기했었던 재투표는 해당 지역에서 필요할 경우에 재투표를 진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드린 게 그 선관위에서 입장 발표가 오후 9시에 있었고 그 직후에 송원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그 재선거 과정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이 전체 선거를 저희가 다시 치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일부 선거구에서는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충분한 선 조치가 완성이 됐다. 오세훈 후보도 말씀하신 그 선제적인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재선거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국정조사에서 그칠 사안이 아닙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더 큰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특검으로 가야죠.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투표용지의 1.1배,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송파구에서는 전체 유권자 50%, 강남구에는 전체 유권자 55% 분량의 투표용지를 준비해놨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송파구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안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본 투표를 대비해서 투표용지를 더 많이 생산을 했어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유독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라고 알려진 지역들에서 이와 같은 참극이 발생한 것은 충분히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을 여지가 전 다분하다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휴직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정작 선거철마다 인력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중앙선관위 휴직자는 176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사유별로는 육아휴직이 가장 많았고 질병휴직과 가족 돌봄 휴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주요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휴직자가 더욱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진 2022년에는 휴직자가 2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국 단위 선거가 없었던 시기에는 휴직자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선관위도 지난해 각 시도 선관위에 불효불급한 휴직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올해 역시 인력 공백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이 사전에 보고됐음에도 대응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상징물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개표 참관인 안내 홍보 영상에 홍어 모양 그래픽이 등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영상 속 캐릭터들이 한숨을 쉬는데 뜬금없이 코와 입 부분에서 홍어 모양 그래픽이 말풍선처럼 노출되는 장면입니다. 홍어는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를 비롯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남 지역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KBS 지상파 개표방송 화면에도 그대로 송출됐습니다. 이 영상은 선관위가 KBS의 자회사인 KBSN에 외주를 줘 협업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작진은 인공지능 AI 영상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상을 제작했는데 프롬프트 명령어의 입으로는 반투명한 가오리 모양의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시문을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측은 AI 프롬프트 내역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제작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관위 측도 지역 비하 등 특정 의도를 가지고 해당 이미지를 넣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최종 검수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비공개 조치됐습니다.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선관위가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확보하고도 실제 투표 현장에서는 부족 사태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 광진구 각 한 곳 등 모두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개표 방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후 10시까지의 투표가 진행됐고 한 투표소에서는 시민들이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출구조사와 개표 현황을 보면서 투표하는 유권자가 발생하는 등 투표 왜곡 현상이 벌어진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에 이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선거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확보 방식에서 비롯됐는데 선관위에 따르면 송파구는 관내 유권자의 약 50% 수준으로 본투표 용지를 인쇄했고 투표 중단이 발생한 강남구와 광진구도 각각 전체 유권자의 50-55%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에 유권자 수 대비 최소 50% 이상의 본투표 용지를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인쇄된 투표용지는 각 투표소에 배분되고 일부는 시군, 구 선관위가 보관하다가 부족한 곳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을 합산해 70% 이상 투표율을 예상했지만 일부 투표소에 유권자가 몰리면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했지만 실제 인쇄량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잔여 투표용지 관리 논란 이후 남는 투표용지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운영해왔다며 남은 예산은 지자체에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무착오를 넘어 선관위 조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고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현 구조에서는 조직 관리와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임위원이 한 명뿐인 구조에서는 조직 장악력과 직원 감독이 어려워 내부 관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외부 감시와 견제를 충분히 받지 않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선관위는 2023년 고위 간부 자녀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 당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임명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명 주체가 나뉘어 있어도 실제로는 정치권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